재생에너지 전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한 놈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간발, 증간발이 쉽지 않고요. 어렵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발전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기 싫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두 녀석이 전력망에서 대부분의 전력 공급을 차지할 때 전력망 개통이 이제 불안정도 일어나고, 또 그 우리가 불필요한 전력이 과잉 생산될 때는 그 아까운 재생에너지를 컬테일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사실 수소라는 녀석이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물을 분해하면 깨끗한 우리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로 만들어놨다가 얘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이 없을 때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가스터빈 같은 데 넣어서 발전을 하면서 그 무탄소 발전으로서도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다른 발전 이외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으로 보내가지고 전기화가 되지 않는 공정에서 에너지로 혹은 원료로 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감초 같은 역할이고, 재생에너지와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다시 한번 박강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참 청정수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수소의 종류, 색깔로 구분한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 부생수소랑 제조수소, 얘네들은 사실 수소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탄소가 나오죠. 부생수소도 석유화학 제품을 깨면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탄소도 그대로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소는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천연가스나 뭐 석유화학 제품을 쓰는 거랑 똑같은 탄소가 그냥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없는 거죠. 수소는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보통 무슨 색깔로 표현하는지 뭐 대부분 아시죠?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에서 그 나오는 이제 얘네 수소가 생산이 될 때 발생하는 그 C를 캡처해서 카본 캡처 기술로 캡처해가지고 영구 저장을 하는 거를 보통 CCS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기로 나가는 탄소들을 다 잡아내서 실질적으로 배출되지 않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수소를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래도 그 녹색에 가깝다 해가지고 보통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수소가 그린 수소죠. 그래서 그린 수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아예 이제 출발 자체가 이제 탄화수 계열의 어떤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물부터 시작을 하죠. 물로 시작을 하는데, 물이 이제 분자식이 H2O다 보니까 이걸 전기 분해하면 H2랑 O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H2를 뽑아낸 것을 이제 수전의 수소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그게 그린 수소는 하나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분해를 할 때 공급된 그 전기가 어떤 전기냐, 전력이냐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발생한 그 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그 수소를 얻었다. 그러면 그 전 주기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경로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의 에너지 그린 수소다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H2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자체가 이제 가스기 때문에 가스 터빈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터빈 발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그 아까 정유산업에서 H2가 들어가는데, 그때 사실 H2 자체는 수소는 똑같은 수소인데 얘 출생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부모가 누구냐, 어떤 과정에서 태어났느냐에서 이제 조금 이제 족보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의 변화는 없는 거죠. H2를 넣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놈이냐, 아니면은 깨끗한 과정으로서 만든 놈이냐에 따라서 정유 제품의 어떤 ESG의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청정수소를 뭐가 청정수소냐 하는 걸 정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청정수소로 인정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요소인데, 먼저 첫 번째 이제 청정수소가 뭐냐, 이걸 이제 정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청정수소를 정의하는 기준은 블루냐 그리냐, 이거는 뭐 아주 큰 틀에서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 기술과 이 상황에서 만들었을 때 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수소를 만들어 써서 얘가 기존에 온실가스를 많이 쓰던 놈을 대체를 하는 것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블루냐
그린이냐 이런 생산 기술도 보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사용되는 그 상황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건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지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밀하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이상 이하까지 직간접 배출량이 얼마 이하인 정도까지는 이내로 오는 것들은 이제 그 청정소를 해줄게라고 했으면은 그 얼마를 결정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수소가 생산되는 경로도 어디까지 끊어볼지도 이제 또 이게 그 하나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 뭐 요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수소를 생산하는 전 주기입니다. 그래서 수소가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스전, 이제 천연가스, 블루수소, 그린수소 뭐 이런 걸 거고, 여기는 이제 보통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에서 뽑으니까 보통 이제 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고, 사실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보통 암모니아로 합성을 하죠. 수소 자체를 우리가 운반하는 데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그걸 이제 배로 실어와가지고 다시 수소를 만들어서 육상에서 또 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자동차에 넣는 걸 그림을 그렸는데 활용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활용 단계를 자동차로 보고 저도 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 그 요람부터 무덤까지죠. 이걸 이제 웰 투 윌이라고 전 모든 과정을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운반하는 단계까지만 하는 걸 이제 웰 투 폴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수소가 생산되는 딱 그 단계까지, 수소 생산되는 공장 문까지만 할 때 이제 웰 투 게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웰 투 게이트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웰 투 게이트까지만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그리고 웰 투 게이트까지를 산정을 하되 배출 허용량, 임계치는 얼마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것도 결정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4kg, 그리고 유럽은 3.38kg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뭐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웰 투 게이트고 4kg 이내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린 건데, 아직은 모든 청정수소 생산 계획들이 다 진짜 책상 위에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산 프로젝트들이 이제 설계나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페이퍼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단계고, 그런 것들 이제 예비 검토해주고 있고, 실제 설비가 있는 데는 이제 시범 인증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느냐 할 때, 이제 처음에 사실 수소법이 발표될 때 많은 수소 관련된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아, 우리도 보조금이 나오는구나 했었는데, 이제 막상 발표되고 나서 많이 실망하셨죠. 우리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고 대신에 발전 부분에다가 한정해서 전력 도매 사업자, 한마디로 전력을 도매 시장에서 사서 파는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의 청정수소 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만드는 형태로 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열어가지고 CHPS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입찰을 했고,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지금 평가위원회들이 지금 낙찰자를 지금 평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시장을 열어놓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청정수소 생산자랑 손을 잡고 헌소를 이뤄가지고, 니네가 청정수소 발전을 할 때 1kWh당 아까 얘기한 LCOH 손익분기 얼마까지 할 거냐, 그래서 입찰을 써, 그리고 얼마를 발전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내라는 거예요. 내면은 이제 여기 입찰 시장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고 이런 거 다 검토하고 뭐 개통 상황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낮은 가격을 써내는 애부터 해가지고 최대 6.5테라와트 시장이 찰 때까지 낙찰자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제 최대 15년까지, 발전기 수명에 따라 다른데 최대 15년까지 해가지고 청정수소 발전을 뭐 혼소를 하든 전소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력 도매 시장이 이게 S&P라고 보면은, 그 S&P보다 당연히 이제 수소 발전의 원가가 청정수소 발전 원가가 높으니까 오버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찰 시장에 써냈던 상한 가격, 낙찰 가격과의 그 차액을 전력 구매자 한마디로 한전이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정수 발전 의무화 시장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청정수소 생산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계속 15년 동안 청정수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발전 사업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그 비용은 보전받는다. 그래서 지금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 이미 어디가 뭐 입찰했는지 다 나왔죠. 뭐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 아마 이번 달 말쯤에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될 텐데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